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선생님 출장으로 인해서 수업 결손을 좀 줄이고자 영상을 제작해서 수업 시간에 듣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TV 화면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 산화수의 표를 한번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산화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먼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산화되거나 환원된 정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수, 즉 누가 더 많이 산화됐는지 누가 더 많이 환원됐는지를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산화수라고 했죠. 산화수의 기준이 되는 값은 몇이었습니까? 바로 0이었습니다. 산화수가 0이라는 말은 산화되지도 않고 바로 환원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린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우리 홑원소 물질 상태, 홑원소 물질 상태에서는 우리 산화수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 즉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야? 즉 전자를,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잃는 과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즉 전자를 잃는 반응이 바로 산화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는 건 전자, 음전하를 띠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죠.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반응 우리는 환원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어떤 걸 들어줬었냐면 마그네슘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마그네슘에다가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성 상태, 즉 홑원소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었죠. 그러다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습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 전하량 자체를 뭘로 쓰는구나? 산화수로 쓰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그네슘보다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 더 많이 산화된 상태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양이온, 1가 양이온에다가 또 에너지를 가해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자, 이때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가 양이온인 경우는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산화수를, 그럼 2가 양이온은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둘 다 산화된 상태지만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더 많이 산화됐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화수를 구할 때 첫 번째로 이온결합 물질의 산화수를 구하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아까처럼 이온의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물질이 형성이 될 때 전자의 잃고 얻음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전하량 자체를 산화수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트륨이나 Cl2, 얘네는 중성 홑원소 물질이기 때문에 전부 산화수가 0이죠. 하지만 NaCl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즉 이온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NaCl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여다본다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이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Cl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서 나트륨은 0에서 1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화수가 감소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됐어? 환원됐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이온결합 물질 말고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 공유결합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수를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이온화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화수의 정의 자체가 가상의 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미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NH3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큽니까? 질소가 수소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질소는요, 여기 있는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이온화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그럼 이걸 다 가져가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의 전하량을 갖겠죠. 그래서 산화수 또한 총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고요. 전자를 총 3번 얻으니까. 하지만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한 번씩 뺏기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겠죠. 따라서 각각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아는 경우, 구조식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포도당의 산화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포도당의 구조식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쵸? 웬만한 친구들은 이러한 포도당의 구조식을 외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구조식을 모를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바로 산화수 규칙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아마 산화수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을 겁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여기는 반드시 이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산화수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호돈소 물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화수가 0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구리, 뭐 나트륨 이런 식으로 금속 원소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O2, 뭐 Cl2 이런 식으로 호돈소 물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산화수가 0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성화합물에서 각 산화수의 합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면 NH3라고 했을 때 질소의 산화수가 아까 몇이었죠? 그쵸? 마이너스 3이었죠? 수소는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량이다. 이온결합 물질 할 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다원자 이온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뭐 예를 들면 CO3E-야 라고 한다면 탄소의 산화수를 A, 산소의 산화수를 B라고 한다면 얘는 A 더하기 3B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정하는 기본 원칙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절대적 산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산화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다른 원소랑 결합을 했을 때 웬만하면 자신의 산화수를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선순위 1번 같은 경우는 1족 금속, 리튬과 나트륨 그리고 칼륨이 되겠죠. 이 친구들은 웬만하면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그리고 2족 금속, 베릴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근데 일반적으로 베릴륨은 잘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 친구들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그리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그리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물질과 다른 원소와 한 번 결합하지만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전자쌍을 한 번 가지고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자, 우선순위 2번이 되는 것이 수소고요. 수소는 플러스 1,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 나머지 플로린을 제외한 17조, 염소라던가 브로민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지 좀 이제 요 내용을 연습 3번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원소의 산화수를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자, 구리는요 호돈소 물질이네요. 0이 되겠습니다. 그치? 자, 황산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누구죠? 자, 아까 우선순위 2번에 수소죠.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짜리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2개 있어서 총 산화수는 플러스 2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우선순위는 산소예요. 마이너스 2짜리가 총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러니까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8. 지금 산화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8이 있고 플러스 2가 있는데, 요 황산 자체는요 중성화합물이잖아요. 따라서 전체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황의 산화수는 몇인 거야? 2 빼기 8 하면 6이 남죠? 마이너스 6이 남죠? 마이너스 6에서 0이 나오려면
그치, 플러스 6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플러스 6이 되면 되겠죠. 자, NaH 보시면 NaH. 자, 그럼 여기서 우선순위는 1족 금속이 나트륨이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 플러스 1이니까. 그리고 중성화학 물이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그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다. 마1 이렇게 결정해주면 된다. CrO7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물질인데요. 요 Cr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뮴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아무튼 몰라도 상관이 없어. 우선순위가 누구야? 그치, 산소죠.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습니다.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7. 그러면 총 산화수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전체 더해서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이 나와야 되니까 크로뮴 전체, 이 전체는 몇이 돼야 돼요? 그치, 플러스 12가 된다. 근데 플러스 12가 되기 위해선 크로뮴 한 개당 몇이어야 돼? 그렇지, 플러스 6이어야 두 개 있어서 12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크로뮴의 산화수가 되겠다. 그러면 한 개의 산화수는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KMnO4 우선순위가 누구죠? 그치, 우리 1족 금속인 칼륨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총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더해서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망가니즈 Mn이라고 하는 건 망가니즈라는 원소인데요. 다 더해서 0 나오려면 플러스 7 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플러스 7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2O2 여기서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그렇지, 수소죠. 플러스 1짜리가 총 2개 있다. 그래서 플러스 2 총 산화수는, 그럼 산소의 전체는 몇이 돼야 돼? 그치,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래야 중성되니까. 그럼 산소 한 개당은 그치,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어서 마이너스 2 된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S4O6. 자, 보면은 처음 보는 물질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산소가 우선순위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총 몇 개? 6개. 그러면 2, 6, 12, 마이너스 12. 그 황 전체는 그치, 플러스 10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2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황 하나는 그치, 4분의 플러스 4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5가 되면 되겠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 규칙을 이용해서 구한 산화수는 평균 산화수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밑에 Fe3O4. 자, 보면은 산소 같은 경우가 바로 우선순위 1번 우선순위고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철 전체는 그치, 플러스 8 돼야 되니까 철 한 개당은 3분의 플러스 3분의 8이다. 플러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C2H5OH라고 해서 이거 알코올인데요. 에탄올.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수소가 우선순위죠. 자, 플러스 1짜리가 지금 몇 개 있나요? 5개 플러스 1개니까 좀 6개 있죠. 플러스 6. 그 다음이 산소 마이너스 2. 근데 중성돼야 되니까 탄소 전체는 그치, 플러스 4가 되면 되겠다. 따라서 탄소 한 개당은 2로 나눠주면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6H12O6 이거 포도당이죠. 아까 했던 거. 그리고 보시면은 우선순위가 수소 플러스 1짜리가 12개 플러스 12. 그리고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6개 2, 6, 12. 마이너스 12. 그럼 이미 0이 됐기 때문에 탄소 전체는 몇이 돼야 됩니까? 0이 돼야겠죠? 따라서 탄소 한 개당 산화수는 0, 평균 산화수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 있는 거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건 산화수 규칙으로는 하지 말고요. 우리 이 구조를 그릴 수 있잖아. 탄소는 결합 4번 하죠? CH3니까 먼저 수소랑 3번 결합해. 자, 질소 같은 경우는 결합 3번 하죠? 근데 CH2니까 일단 수소랑 결합 2번 해. 그리고 서로 한 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탄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거니까 전기 음성도가 탄소가 수소보다 큽니다. 전자 3번 얻어오고요.
그리고 질소가 더 큽니다. 전기 음성도가. 그럼 한 번 뺏깁니다. 3번 얻어오고 한 번 뺏기니까 3번 얻어오고 한 번 뺏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산화수 암모니아 같은 경우 아까 했지만 플러스 1짜리가 3개 있으니까 그치 플러스 3 따라서 질소 하나당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질소의 산화물들이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아산화질소라고 해서 선생님이 옛날에 베트남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에 맥주 거리가 있어요. 그 맥주 거리에 외국인들이 막 해피벌룬이라고 해서 풍선에 있는 기체를 막 흡입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빠르게 술이 취한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환각 증세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그 물질이 바로 이 아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자, 아산화질소의 질소의 산화수 같은 경우는 산소가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럼 질소 전체가 몇이 돼야 돼? 플러스 2가 돼야겠죠? 중성화합물이니까 질소 한 개당은 그치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NO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지? 자, N2O3 마이너스 2짜리가 총 3개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질소 전체는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질소 한 개당 그치 2로 나누면 플러스 3. 자, 그리고 NO2라고 해서 산소가 마이너스 2짜리가 총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질소 한 개당 플러스 4. N2O4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8. 질소 전체는 플러스 8이어야 되니까 질소 한 개당 플러스 4. 마지막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전체가 10이 되려면 질소 한 개는 플러스 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표를 전부 채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산화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매년 수능에 나오는 정말 빈출 주제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산화수법이라고 하는 건 산화원원 반응식의 개수를 완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은 앞에서 배웠던 잃어버린 전자수, 산화되는 물질이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수의 총합이 같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의미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구하는지 먼저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스텝을 조금 5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연습 문제에 굉장히 복잡한 뭔가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구할 때 여기 살짝 적어볼까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 1단원에서 뭘 배웠었냐면요, 질량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이 뭐였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으로 개수를 확인했었죠. 자, 근데 우리 이 질량 보존 법칙으로만 확인하기엔 조금 어려운 반응식 같은 경우는 바로 전하량 보존의 법칙 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화원원 반응의 개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즉 잃어버리는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바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시를 보시면 요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모두 맞춰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먼저 산화수부터 구해볼게요. 왜냐면 스텝 1 우리 각 원자의 산화수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 됩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는 호동소 물질이네요. 산화수 0입니다. 그지?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이온이네요. 이온이니까 그 이온의 전하량이 바로 산화수죠. 플러스 1이 되겠다. 자, NO3- 라고 해서 산소가 우선순위죠. 마이너스 2짜리가 총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전체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그치 플러스 5가 되겠다. 자, 구리의 산화수 요거는 전하량 자체가 산화수. 우선순위 마이너스 2 산소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질소는. 자, 물 같은 경우 수소가 플러스 1 그리고 2개 있죠. 그러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즉 산화수의 변화가 있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했을 때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건 수소랑 산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변하고 있냐면 자, 구리가 0에서 플러스 2로 지금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2만큼 증가하고 있어. 한 개당. 그치? 자, 여기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는 5에서 플러스 2로 지금 3만큼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의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구리 2 플러스가 돼서 이만큼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건 전자가 몇 개를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2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자, 근데 질소 같은 경우는 3만큼 감소했다는 건 그치 얘는 3개의 전자를 얻는 반응이 진행이 됐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된 물질이 잃어버린 전자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얻는 전자수는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얘를 갖다가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야. 2개고 3개야. 그럼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값이 몇이에요? 6이죠. 따라서 6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를 6개로 맞추려면 여기다 3을 곱해야 돼. 즉, 이 구리가 3개가 1개 반응할 때 2개 버리면 3개 반응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구리를 3으로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질소를 가지고도 최소 공배수인 6을 맞추기 위해서 2를 곱해. 즉, 2개가 반응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전자수를 맞춘다는 건 바로 이렇게 개수란다. 산화수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총 6만큼 감소하고 얘도 3을 곱해서 6만큼 증가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구리와 그리고 질소와 관련된 화학 물질들이 전부 다 개수가 됐어요. 그래서 산화제와 환원제의 산화수의 변화량을 동일하게 맞춘다.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가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최소 공배수가 되도록 개수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산소의 원자수를 동일하게 맞춰라. 자, 반응 전에 지금 산소가 몇 개 있습니까? 반응 전에 산소가 지금 여기 NO3-의 총 2덩어리. 이게 2덩어리 있으면 산소는 6개 있는 거죠. 그럼 반응 후에도 6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산소가 2개 있죠. 그럼 여기에 물의 산소가 4개 있어야 총 6개가 되겠다. 얘 6 되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6이 12, 12개 있으니까 반응 전에도 12개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연습 2번. 지금 보시면 일단 산화수를 전부 다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산소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인데 자, 크게 마이너스 2인데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크로뮴 전체는 플러스 12가 되겠죠. 전체는. 한 개는 플러스 6이 되겠고요. 그렇지? 자, 그리고 이온의 산화수는 바로 그냥 전하량 자체가 되겠고요. 얘도 플러스 1. 얘는 플러스 2. 그리고 얘는 플러스 3. 그리고 물은 아까 했지만 수소는 플러스 1짜리가 2개,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지금 산화수가 변화하는 건 수소랑 산소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위에 거 좀 지워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특이한 반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소와 산소는 우리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 근데 그럼 봐봐. 자, 우리 반응 전에 지금 일단 이 크로뮴부터 볼게요. 자, 한 개당 6개, 6만큼이다. 그럼 전체 2개 있는데요. 2개가 12예요. 12고요. 얘가 12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두 개로 묶여있는 애가 1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이잖아요. 그럼 사실 질량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 후에도 일단 적어도 크로미움이 두 개 있어요. 적어도.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 산화수는요 플러스 4가 되는 것이고요. 반응 후에 얘가 12에서 4로 지금 전체 산화수의 변화량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12에서 4로 얼마큼 변화한 거야? 그죠? 8만큼 뭐였어요? 감소한 거죠. 그지? 8만큼 감소하려면 누군가는 8만큼 증가해 줘야 되는데, 자, 누가 증가하냐? 바로 이 철이 2에서 지금 3으로 1만큼밖에 증가를 못하고 있어. 그치? 아이고, 뭐야? 1만큼밖에 증가를 못했죠? 따라서 얘를 8개를 반응시키면, 이거 8개를 반응시키면 바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산화수를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산소를 세라. 지금 얘가 전자수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1로 놓을게요. 그리고 산소가 7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7개. 그리고 수소는 7, 24, 14개.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번 보시면 일단 산화수부터 구할까요? SN2 플러스 전하량이 산화수다. MnO4 마이너스,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가 총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망간이지. Mn은 플러스 7, 수소는 플러스 1, SN4 플러스 4, 그리고 Mn2 플러스 2. 자, 물은 이제는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그쵸? SN2 플러스가 SN4 플러스로 지금 얼만큼 변하고 있냐면 2만큼 증가하고 있다. 자, 망가니즈는요. 자, 위에 거 좀 지우면, 자, 망가니즈 같은 경우는 7에서 어딨어? 플러스 2로 지금 5만큼 감소하고 있죠. 얘를 맞추려면 최소 공부의 수가 되도록, 즉 얘는 2 곱하고 얘는 5 곱해서 5개, 2개를 반응시켜서 총 10개로 만드는 거지. 10만큼 감소하면 10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SN2 플러스를 5개 반응시키고, 그리고 MnO4 마이너스를 2개씩 반응시키면 된다. 그럼 산소는요 2, 4, 8 8개 있으니까 물은 8개, 8이 16, 산소는 16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습 4번이고요. 얘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산화수부터 구할게요. 산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 있어서 질소는 플러스 4. 물은 뭐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여기는 수소가 우선순위죠. 플러스 1.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이 질소의 산화수는 그쵸, 플러스 5가 되겠다. NO,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는 플러스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산화수가 변화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질소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4에서 5로 1만큼 감소하기도 하는데, 1만큼 증가하기도 하는데 4에서 2로 2만큼 감소하기도 한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일단 2만큼 감소하는 게 있고 1만큼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질 자체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얘를 맞추려면 1만큼 증가하는 애를 2개 만들어주면 되겠지. 2만큼 감소하는 애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럼 총 질소의 개수는 2개, 1개, 총 3개 있었던 거야. 3개. 3개 중에 NO2가 3개 있었던 거야. 3개 중에 2개는 뭐가 되고 NO3, HNO3가 되고, 그 중에 1개는 NO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요거 1, 1, 아이고 요게 2개 만들어지고 요게 1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산소의 개수가 반응 후에 2, 3, 6, 7, 7개니까 물은 7개 있으면 되겠다. 아니다.
자, 산소는 7개 있죠? 근데 여기에 지금 3, 2, 6, 6개의 산소가 있죠? 여기. 따라서 물은 1개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구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연습 3번에 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자, 만약에 SN2 플러스가 자, 지금 5와 SN2 플러스가 5몰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수는 전자의 양은 몇 몰이냐라고 묻는다면 몇 몰일까요? 자, 다시 SN2 플러스가 5몰 반응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을 구하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지금 보시면은 SN2 플러스는 2에서 4로 1몰 반응할 때 전자가 2몰씩 이동하고 있죠. 근데 지금 5개를 반응시킨다니까 5배를 반응시키는 거니까 총 10개. 즉 5몰 반응시키면 10몰의 전자가 이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돼요? 다시 만약에 MN2 플러스가 1몰 생성되려면 이동한 전자의 양이 몇이냐라고 묻는다면, 자, MN2 플러스는 여기 있어. 요게 2몰 만들어질 때 2몰 만들어질 때는요 총 10개의 전자가 이동합니다. 즉 1몰 생성될 때는 그치 5개 5몰의 전자가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물질의 양에 따른 이동하는 전자수 또한 이렇게 판단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치? 좀 하나 더 문제 내볼게요. 그럼 자, 환원제가 2몰 반응했어. 그럼 이동한 전자수는 이라고 한다면 환원제가 2몰 반응했어? 환원제는 뭐야? 산화되는 물질이 환원제죠. 산화되는 물질은 뭐야? 산화수가 증가하는 물질이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건 SN2 플러스다. 그치? 자, 얘는요 5몰 반응할 때 전자 10개 이동하거든요. 그럼 2몰 반응할 때는 자 5몰에서 10개 이동해? 그럼 2몰만 반응한대. 그럼 5분의 2배만큼 반응하는 거죠. 10 곱하기 5분의 2배. 즉 5, 20 4몰만큼 이동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산화수법을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를 맞추는 법을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뒤에 문제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화학 반응과 열 출입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시험 범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